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하나씩 돌아가면서 잡는구나. 아, 적응한데. 이거 좀 좋은데요? 좋아? 뭐가 좋아? 그냥 내가 먼저 나와서? 양변이 제일 늦게 나오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원샷을 받아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먼저 나와서. 먼저 셋 나왔어? 중에 먼저 나오는 게 좋은데요? 그래? 그게 뭐가 좋지? 마지막에 나오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니 별로. 들어올 것 같은데 기분 들어올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보다 먼저 나오니까 기분 좋죠? 너보다 늦게 나와서 싫은데. 그게 뭐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지금. 뭘 내가 놓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해드려요? 괜찮아. 기분 나쁘게 해줘. 아니에요. 난 기분 나쁘게 나를 만들 수 있나? 네, 조금 기다리면 기분 나빠질 거예요. 그래? 1시간 이내에 저희가 같이 난 기분 나쁘지 않아. 저희가 같이 합세해서 아닌데? 발라버릴까? 싫은데? 바를까? 난 어지간해서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요? 하도 많이 시달려서. 여러분 잠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지간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연예인분들의 이혼 셀프 폭로 얘기를 좀 했고,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 뭐 이윤진 씨 그리고 이범수 씨 두 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이혼 지금 조정 절차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문의를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막 이제 대형 로펌이나 비싼 변호사를 쓰지 않고 일반인인 상태에서 돈이 많지 않은데 상대가 안 나와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거죠. 이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얘기로는 원래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대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혼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차차 풀어가겠습니다.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네.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범수 씨 측에서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였던 거예요. 여보세요? 벌써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오프닝을 좀 썰을 푸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따라라라 없었던 걸로 치고 다시부터 해볼까요? 아니, 제가 그 내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곧 망해요? 아니 왜? 그 밖에 냉장고에 이제 패널들 마시라고 음료수 보통 이렇게 꽉꽉 채워놓고 그랬잖아요. 다 처먹고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요? 변호사님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그런 건가? 저 음료수통이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어. 이거 갖다 놔라 저거 갖다 놔라. 아니 왜 근데 음료수를 채워놓지 않는 거죠? 저기 주기가 이유가 있는 뭐야? 거 아닐까요? 네? 주기가 있는 거 아닐까? 주기? 채워놓는 주기? 네. 죽인다. 죽인다. 빨리 채워놔라. 대체로 금요일에 새 음료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이 아. 하필이면 또 수요일이다 보니 녹화일 기준으로. 그래서 금요일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보통 그렇다라는 거지 뭐.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음료수를 다 처먹는 거야? 아니, 제가 나 지금 하나 남은 제로 슈거를. 잠깐만. 음료수가 없어 지금 소래눈을 먹고 있는데. 근데 소래눈이 저 사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뭐라는지 알아? 무슨 늙은 사람들이 마시는 뭐라 그랬지 아까? 아니 그 AG 감성. 이게요 진짜 정말 딱 먹으면 무슨 약간 맛이에요? 복덕방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게 무슨 기원. 맛일지가 너무 궁금해. 안 뭐야? 먹어봤어 아예? 왜? 저걸 안 왜 드셨어요? 먹어봐요? 난 안 먹어. 팔 좀 잡아. 이거 그냥 입 벌리고 들이 부어갖고 먹을 수밖에 없게. 남녀 팔 잡아. 팔 잡아. 폭행이야. 근데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당구장이 딱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른들이 가는 곳에서 이제 연령 제한이 풀렸었어요. 그게 1990 몇 년도에 풀렸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막 1학년, 2학년이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당구장을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막 당구장도 가고 당구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되게 깡패 같은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있지. 네, 늘 깡패 있었지 같은- 거기는. 근데 그 저랑 이제 아는 저 형이랑도 알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놀러 갔는데 제 친구랑 저랑 갑자기 이렇게 와보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저희를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눕혀갖고 코에다가 물을 붓는 물고문을 하는 거예요. 신놈들이 왜?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막 고문을 당하다가 막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돈 뜯긴 적이 한 번 있어요. 당구장에서? 당구- 아니, 당구장은 아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제가 중학생 때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속눈썹 붙이는 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중학생 때. 아. 그래서 중학 친구들이랑 싸구려 속눈썹을 사가지고 그 이제 막 그런 거리 있잖아. 옷도 팔고 노래방도 있고 이런 거리에 중학생 애들 애기 완전 애기잖아요. 전 지금보다 더 말랐었거든요. 아, 완전 그냥 초등학생 같은 중학생들이 셋이서 손을 잡고 다니면서 속눈썹 이렇게 이상한 거 붙여놓고 막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고등학생 언니들이 아, 야, 너 그렇게 속눈썹 붙이면 안 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 우리는 아 진짜요? 그랬더니 착한 언니들인 줄 알고 그 언니들이 막, 막 귀여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막 다 눈 감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제대로 붙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가자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셋이 다 쫓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셋이 뚜룩 먼저 넣고 우리 셋이 딱 들어가자마자 거울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을 쾅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언니 한 명이 대걸레를 옆에서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침묵해 뱉어요. 그러더니 야 바로 욕하죠. 야이. 줄 서봐 이렇게 딱 하더니 갑자기 일단 있는 거 다 꺼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한 명 옆에 왔던 언니는 바닥에 쓰레기 같은 거 약간 뾰족한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그어버린다고 얼굴 그어버린다고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와중에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1,000원짜리 해가지고 막 줬죠. 근데 거기에 있던 저희가 이제 3명이었잖아요. 3명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눈썰미가 엄청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그 언니들을 2명을 눈으로 스캔을 한 거예요. 인상착의 오. 생김새를 다 스캔을 한 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찰나에 그 언니들 돈을 써서 다 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더니 그 언니 둘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그 고3 그러니까 그 되게 높은 고3이었는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진짜 정말 찐 노는 언니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말해서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불러와 해서 그 둘을 불러와서 무릎을 꿇혀놓고 교회에서 와. 저희한테 그거 야. 했다니까요. 그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맞아? 확인해. 저 범인이 맞냐고 확인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무서운 언니가 이제 저를 딱 보면서 여기 무릎을 꿇고 있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맞아?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고개를 딱 돌려서 그 언니를 봤는데 그 무릎 꿇고 있는 언니가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맞다고 말도 못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진짜 너무 생생하죠. 야 이거 무슨 저도 있어요. 저 재밌는 거 중학교 때 뭐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이대 앞이 되게 그 옷을 번화가였지. 파는 번화가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옷을 사려고 막 다도 놀던 시기 중학교 때 좀 놀았지. 그래갖고 막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주머니에 막 넣고 막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형들 2명이 진짜 갑자기 어깨 동무를 딱 하더니 야 친한 척해 그러는 거예요. 아씨 안 친한데 어떻게 친한 척을 왔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완전 쫄아갖고 골목으로 가서 사실은 이제 언니들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정말 이제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압을 해버리는 거지. 바로 막 싸대기 막 때리고 있는 거 다 꺼내라고. 그래갖고 집에 걸어왔어요. 맞았어요? 아, 맞았죠, 당연히. 진짜?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깡패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깡패라는 그런 거 자체가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길에서 애들 돈을 뺏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했고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도 그냥 같은 반 애들 돈을 뺏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기억나. 저는 제가 뺏은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러니까 좀 재밌게 놀긴 했지만 그런 애들이랑 진짜 기억나. 저는 초등학교에 있다가 이 얘기 한 갑자기 너무 풍성해지는 죄송해요. 갑자기 둘이 재밌는 얘기 하나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가 이제 중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생들 중에서 몇 명을 집어가지고 그 위에 언니들이 놀이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을 모르고 갔죠. 너 오래 이래서 갔더니 애들을 이제 일렬로 세워놓고 그 중학생 언니들이 짝 선배를 고르라는 거예요. 뭐? 짝 뭐라고요? 선배. 짝 선배가 뭐야? 그래서 짝 선배가 뭐냐 그랬더니 그 언니의 이제 짝이 되어서 이제 짝 후배, 짝 선배가 돼가지고 그 언니의 예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언니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면 예뻐해주고 약간 이런 거죠. 아, 노락 많이 노셨나 보네. 아니요. 그리고 처음 영문을 모르고 갔죠. 그 놀이터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저 되게 진짜 말랐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들이 야 여기 손바닥에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때려보라고 그런 것도 시켰어요. 얼마나 센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들 힘이 뭐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뼈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막 이쑤시개 이렇게 했어요. 하라니까 했지. 했더니 막 야 얘는 제일 말랐으니까 언니들 중에 또 제일 마른 애가 있었어. 그래서 얘랑 둘이 짝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짝이 됐어요. 스카우트가 됐구나 조직에.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올라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중학교에 갔는데 매점이 있었거든요. 매점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마른 언니가 나 오늘 투투니까 2,200원을 내놔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투투는 뭐야? 사귄 지 22일 되면 투투. 진짜 그래서 2,200원을 뺏겼던 기억이 나요. 딱 선배가 아주 좋은 제도인 줄 알았더니 나를 지켜주는 내 짝인 줄 알았더니. 아니 여학교에서 이런 게 요즘도 있어.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래요? 언니, 그래요? 짝 선배라고 하는 아니 뭐라고 언니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런 언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애들이 아직도 맞아. 있어 그런 것들. 그러고 보면 지금 뭐 학교 폭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맞아. 많이들 있었고 예전에 양 변호사님도 당했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삥 뜯긴다고 하는 건데 느껴봤어요?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썰 좀 풀어봐. 우리 다 풀었잖아요. 별로 근데 재밌는 진짜 일은 없었어. 딱 내가 만약에 양변 선배였으면 딱 보자마자 돈 뺏고 싶게 생겼어 진짜. 아니, 왜냐면 부유할 것 같잖아. 되게 돈을 뺏고 싶게 생겼어요 진짜로. 뭔가 가방에 엄마가 준 돈 봉투가 들어있을 것 같아. 진짜 내가? 부유하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굉장히 부유하게 생겼고 엄마가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돈 뺏은 거 얘기 안 할 것 같아. 진짜? 나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별로 안 겪었어.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녀야 학교에서는 또 안 뺏겼어. 학교나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에이 뭘 그런 데를 다녀야가 아니었죠. 너 이대학교 가고 막 양변 시대에는 솔직히 집 앞에 골목만 가도 깡패들이 막 득실거리던 데. 그런 시대가 달라요 우리랑. 아니 그때 아니야. 그때는 진짜 무서운 시대였어. 근데 네. 이게 한 번 내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그런 식으로 돈을 뺏겼어. 학교에서 놀다가.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그 약간 지역에서 좀 큰 어른처럼 요즘엔 그런 유지구나. 경우가 없잖아. 지역 유지. 돈이 많다는 유지가 아니라 동네에 이렇게 좀 어르신 있잖아. 명예 유지.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이 그때 약방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거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이셨는데 내가 약간 그렇게 뺏기고 몇 대 맞고 들어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삼촌들을 풀어서 잡아오라 그랬어. 어머. 그래서 그 뒤로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어. 잡혀왔어 진짜. 진짜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 거의 뭐 걔는 정말 아니 생각해봐. 걔네들 뭐 중고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은데 월남전 참전했던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좀 무서웠겠지. 장작 이만큼 들고 막 이게 앞으로 뭐 걸리면 죽인다 뭐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소문이 났었을까? 난 별로 안 당했어. 이런 워딩을 쓰지 않으셨을 것 같은 왠지 니 뒤지고 싶냐 이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런 데로 갔냐 얘기가 근데. 쓰니까 뒤지고 싶냐 이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고 전라도겠지. 이거 연변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연변인가 보다. 뭐 정체불명의 사투리였어 맞다. 내가 듣기에도. 근데 하여튼 아이 왔나? 뭐 이게 연변 아닐까? 이런 엉뚱한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래도 그때 뭐 누구나 다 뭐 어떤 시절에 되게 아픈 내지는 좀 이렇게 엉망으로 산다 사회 엉망인가 이런 일들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 요즘도 근데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애들이 좀 더 영악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이번에 해. 그 초등학교 3학년 카톡 떴거든요. 보셨죠? 뭐예요? 그 딸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이제 욕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 그 욕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에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해. 뭐 같은 년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상 충격적이었어 저는. 저 나이에 저게 되는구나. 전 진짜 우리 아들이 저는 받을 어떻게 걱정. 자 자 이제 이혼 얘기 들어가자. 이혼 얘기 좀 맞아. 해라. 우리 이혼 얘기하고 있었죠. 이혼 얘기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우리 방송이 원래는 그거의 취지가 있는 방송 아니었던가요, 진 변호사님? 그럼 왜 갑자기 이 얘기 어쩌다 나왔지? 너무 재밌네 근데. 더 할까? 또 댓글에 그런 얘기 집에 가세요라는 얘기 나온다. 근데
여기 그런- 집 같고 좋은데 여기. 여러분들도 집 같으시죠? 네. 아까 이러려고 한 거였어 나도. 점점 화날라 그러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 네, 좀만 기다려. 아니 근데 이런 것들도 아까 내가 얘기한 것들도 그 좁은 어떤 사회가 내가 굳이 우리 할아버님이 얘기를 했던 거는 그때만 해도 동네도 형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저 서민만 해도 동네 교회에 더 큰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잡아오기도 하고 풀리기도 네,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 걸 그때는 좋든 안 좋든 이런 어떤 커뮤니티 내지는 공동체로서 해서 안에서 뭐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논을 한다거나 아니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물론 법에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호소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되게 복잡해지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고 우리가 뭐 가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예전 같으면 같이 뭐 커다란 의미의 가족 내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그게 안 풀리다 보니까 또 어떤 파국까지 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 주장이 맞다라면 아까 이유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도 둘이나 있고 그 커플도 아이들을 이미 별거에서 살면서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실제로 이윤진 씨도 딸은 발리에 함께 가 있었고 어. 아들만 이범수 씨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해체되는 어떤 상황이랄까 그 해체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뭐냐면 두 당사자가 이제 보통 이혼에는 쟁점이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혼에 뭐 만약에 누가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위자료 아. 그리고 친권 양육권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이에 따른 양육비를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6가지 정도 되겠네. 그리고 재산 분할 이 6가지를 만약에 이 두 당사자가 협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혼하고 뭐 위자료는 없는 걸로 하고 나이는 네가 키우고 양육비는 한 달에 200씩 줄게. 그리고 재산 분할은 내가 뭐 한 5억을 줄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할 뭐 그 가정법원 같은 데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라는 걸 두 분이 같이 가서 하면 보통 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월이 신구 선생님이 하셨던 딱 뭐 숙려기간. 숙려기간 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없으면 한 달 정도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뭐 3개월 정도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부모 교육도 받고 뭐 영상도 보고 막 이런 뭐 소감문도 내고 막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거는 사실 양 당사자가 그 이혼에 관련된 쟁점들을 모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이제 두 당사자가 나가서 우리 이혼할 거예요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합의서를 따로 써야 돼요. 양 당사자가.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고 보통 이제 공증까지 보통 받으시고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의 이혼 거기 이제 표시가 되고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이 양육비 부담 조서는 뭐냐면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내가 양육비를 한 달에 200만 원 주기로 했다면 한 달에 200이라고 양육비 부담 조서에 쓰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이긴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거, 뭐 양육비, 뭐 그런 것들도 다 조서로 남겨갖고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정말 그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한가? 왜? 아, 괜찮아. 협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이런 그때가 경우에는 문제인데 이제 참고로 협의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들 가정법원에 가시면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쵸. 요즘에는 거의 객관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상당히 친절하게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막 그 거기에 사유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 돼 있어요? 뭐 그렇게 하고서 밑에 이제 성격 비고란에 차이, 쓰고 이렇게 되는 거 불륜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부정행위 뭐 이런 거 표시할 수 부정행위. 있게 돼 있고요. 좋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이다 이런 것도 써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뭘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뭔가 변호사랑 가면 편하긴 하겠다. 협의원은 변호사가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옆에서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알려줄 건 아니잖아. 근데 보기 싫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협의원인데 만나기 아니, 싫으면 그건 안 가야 되죠. 돼요. 가야 돼요. 둘 돼요? 다 양 당사자가 다 가야지만 되는 너무 겁니다. 싫다. 네. 그럼 이렇게 이범수 씨처럼 안 오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조정을 거쳤잖아. 이제 조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혼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좀 그러냐면 이게 다 하고 서류 다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협의혼 의사 확인 기일이 안 나오잖아요. 끝. 그냥 모든 절차가 그냥 무효로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짜증나겠다. 네. 그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서류 들고 한쪽은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쪽이 너 왜 하나? 그럴 때 한쪽에서 찍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협의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정 이혼이나 아니면 이혼 소송을 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전치사주 이런 건 아니고 조정 그러니까 앞에 조정을 딱 놓는다는 거야. 네. 아니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전지. 한무 한자를 의무 교육이 안 들어가니까 네. 많이들 그런 거 같아요. 저 한자 급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전자 야, 진짜 무시한다. 아, 그러세요? 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무시한 발언이었어. 아니 왜? 아, 나 초등학교 때 이런 아니, 멸시. 아, 그러세요? 몰랐는데. 아, 진짜 심각하다. 아니 이런 게 그 자격증 제도의 그 문제야. 폐해야. 급수 따면 뭐해? 아니, 전치를 모르는데. 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종합적으로 맥락을 못 짚고 있잖아. 그러세요? 아, 나도 써먹어야겠다. 누구 무시할 때는 저러면 되는구나. 아 무시한 거 아니야. 근데 표정은 너무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 없이. 그러세요? 무시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진짜. 아, 대단한데. 무시하려고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무시감을 오. 줬다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래요? 별거 아닌데. 하여튼 네 그래요. 아무튼 전지. 조정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어도 조정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조정을 먼저 많이 걸거든요. 네. 근데 조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제가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한다. 그러면 사실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두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나와서 이혼할 건지 위자료, 친권 양육권, 뭐 양육비, 이혼,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협의 이혼이 안 됐는데 조정해서 이게 협의가 되는 경우는 잘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혼 조정이 결렬이 되고 조정이 결렬이 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결렬되면 소송으로 가고 만약에 소송을 먼저 걸었는데 조정으로 보내면 이것도 결렬되면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 연예인들 내지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바빠서 협의는 다 됐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혼할 의사는 확신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숙려 기간 같은 거 거치기 싫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틈새가 이혼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사자들이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들이 협의 안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알아서 서식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리고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조정기일에 출석을 해서 그냥 여기 다 협의가 된 거니까 이렇게 이혼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숙려 기간 없이 그냥 이혼시켜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써요. 연예인들 많이 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혼 의사는 확실한데 뭐 그런 거 하고 싶죠.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런 경우 대신에 그리고 협의도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네. 변호사들끼리 그래도 협의를 하고 둘이 얘기한 다음에 각자 돌아가서 의뢰인들한테 이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건 양보하시죠.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제일 빠르긴 빨라요. 그래서 의외로 이혼 조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게 정서적 만족도가 높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상 이혼에 가게 되면 우리도 진변도 뭐 자주 얘기하지만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싸우는 거잖아 어쨌든. 어쨌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혼 조정도 괜찮은 제도예요. 응용하기에 따라. 이혼 조정. 조정 신청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에 이제 시콜콜하게 쓰지 않아요.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쓰고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같이 나가서 해야 되고 기일에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조정 같은 경우는 갈 필요가 그러니까 원칙은 가야 돼요. 근데 뭐 이제 변호사한테 정권을 위임했다 그러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조정기일 소환장을 보낼 때 안 나오면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는 거의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연예인 같이 이런 경우는 잘 서로 안 합의가 나오고. 되면 중간에 조정위원한테 꼭 판사가 가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허락을 또 받아요. 그래서 이범수 씨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협의위원도 안 해주고 조정기일 날도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사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소송으로 가서 이제 강제적으로 법원에서 이혼한다라는 어떤 판결을 받아야 그래야지 이제 이혼이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제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범수 씨가 뭐 이윤진 씨가 이제 소송을 걸었나? 그건 아직 몰라요. 모르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을 한 건지 소송을 걸어서 조정 전치로 조정을 가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제 이혼 소송을 건 사람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네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이제 결국에는 판결로서 강제로 그러니까 사실 이혼 여부,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뭐 재산 분할 이 6개 중에 하나도 합의가 안 되면 협의 이혼이라든지 조정 이혼은 안 돼요. 결국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6개가 다 막 엄청 첨예하게 다퉈지는 그런 소송은 잘은 없고 보통 많이 다퉈지는 게 재산 분할 그리고 이혼 사유 그리고 뭐 양육권 뭐 이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혼 사유도 의외로 이혼은 좋아. 근데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이런 분들이 꽤 있어. 서로 이제 규칙 규칙 사유를 미는 미루는 거야. 거죠. 이게 뭐 돈의 문제도 아니고 뭐 자존심의 문제인가? 어쨌든 정서적으로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가정을 언제 소홀히 했고 뭐 내가 언제 뭐 니네 집안을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그런 적이 어딨냐. 누가 뭐. 확실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내 부정이 잘못이 같은 아니라고 할수 경우는 좀 있구나. 확실하지만 네. 솔직히 따지기 시작하면 사는 부부들도 아니 뭐 너는 뭐 처가에 잘했어 뭐 너는 뭐 시댁에 잘했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서운한 것 꺼내면 다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시선에서. 한 번 또 사람 마음이 되게 웃긴 게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딱 저쪽에서 뭔가 시비를 걸어오잖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격을 해오잖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 이게 문제야? 그럼 나는 지난번에 뭐 그건 나도 그 기분 나빴는데 뭐 그거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다퉈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곡가 김이나 씨가 이건 이혼 얘기는 아니고 결혼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남편이 한 거 중에 제일 싫은 게 그거래요. 젖은 수건을 이렇게 펴놔야 냄새가 안 나게 어쨌든 마르는데 젖은 수건을 이렇게 뭉쳐놓은 상태로 두는 게 자기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거나 화내지 않은 이유가 그것 외에는 다 자기가 잘못을 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남편이 어떤 특정 행동을 잘못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 되게 좋은 행동이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참 예전에 뭐 교섭정도 사귀다가 남자랑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너로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 부부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거는 객관화 시키기에는 참 힘든 게 부부의 세계인데 객관을 또 시켜야 돼. 소송으로 가면. 그 중학교 때 막 되게 인기 있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어디를 가다가 그 여자애가 이렇게 화분을 들고 이렇게 낑낑대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실 문을 이렇게 쓱 열어주고 갔거든요. 근데 걔가 그거에 반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좋다고 그래서 뭐 진짜 엄청 인기 있는 애였으니까 제 입장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만났죠. 만나서 뭐 이제 좀 놀고 그런데 떡볶이를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냥 더 이상 헤어졌어요? 만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어머 진짜? 아니 방금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뭐 약간 뭔가에 하나 딱 꽂히면 그 어릴 때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예. 야 그렇다고 떡볶이 먹었으면 고춧가루고 당연히 키지. 아니 근데 그게 이상.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정이 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막 자기 집이 엄청 부자라고 막 아빠가 뭐 카폰도 있고 차에. 오 부자 맞네. 예. 근데 머리핀을 막 100원짜리 엄청 싸구려 머리핀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나자고. 이상하네. 나쁜 애네. 나는- 나쁜 애지. 다들 각자의 이상한 그 포인트가 있나 봐요. 이해할 수 없는 뭐 포인트가. 갑자기 그러면 정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 옛날엔 그랬었어요. 막 아니, 중학교 때. 갑자기 그거 하는 저도 생각이 중2병 나는 막 게 걸렸을 때. 저는 네. 옛날에 저 어릴 때 엄청났던 분 중에 그 치석이 있는 친구. 아니 어릴 때 또. 그 많이 어리진 않았어요. 대학 이게 근데 진짜 추정하면 치석이 나오니까. 정말 심한 사람들은 이 이빨이 엄청 누렇고 여기에 주황색으로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빨 사이에 치석이 이렇게. 근데 있거든요. 그 스케일링하면 없어지지. 그쵸.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긴 어렸어요. 20대 초반 나이 이래가지고 나이가 어리긴 어렸는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 저는 그게 이렇게 뽀뽀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닌 척하고 말을 했죠. 그 앞에서 양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난 양치하러 가야겠다. 막 이렇게 약간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릴 때 교정을 했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는 게 익숙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그럼 이제 막 어디가? 그러면 이제 나 치과에 스케일링 하러 가. 막 이런 거 하고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포기했죠. 그러죠. 오빠도 같이 갈까? 뭐 이렇게. 근데 헤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차마 그때는 그걸 말할 수 없었어요. 스케일링 오빠 치석 이걸 말할 수 없어서 저도 이게 막 약간 이성이 이제 입 냄새가 좀 나면 이렇게 껌을 사서 씹고 이렇게 주거든요.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근데 굳이 또 이걸 안 쳐먹어. 아 진짜 막 입에 갑자기 까서 넣어주고 싶은데.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되게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여자애가 거의 울다시피 했던 어렸을 때인데 약간 음식점에 갔다 왔다 애가 냄새가 좀 나더라고. 그래서 애가 마침 지금 향수가 있었어. 그래서 너 냄새 난다 이거. 야, 그랬다가 애가 정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약간 성격 파탄자 아니야? 아니 보통은 이렇게 칙칙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칙칙 뿌리고 한번 뿌려볼래 이러는데 야 너 냄새 난다. 왜 입냄새 난다고 입에다 뿌려주시죠? 아, 그래서 진짜 되게 심하다. 힘들어. 되게 그래서 걔랑 더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많이 친한 뭘 더 가깝거나. 만났나 안 만났나 기억할 것도 없지. 그런 거 여자가 누가 만나겠어요. 아니 대학교 때 내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냄새 나니까 냄새 난다고 한 거지. 옛날에 그 비슷한 게 네이트판 같은 데 올라온 적이 있어요. 남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먹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뒤에서 들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였대. 각자 자기 여자친구들의 이런 못 참겠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혹은 정말 못 만나게 했는 여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거였어요. 입냄새가 나는 여자친구 못 만난다였고 하나는 이제 등에 여드름이 있는 여자친구. 아 등드름.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네. 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사귀는 과정에서 이런 게 문제지만 참 힘들어하는 게 재판상 이혼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 아이고야. 진짜. 정말 나는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왜 진변도 알잖아. 상담해 보면 야 이거 판사한테 이 얘기해서 이혼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있죠.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뭔데 뭐예요 뭐? 뭐 갑자기 예를 들기가 좀 뭐 애매한데 사실 뭐 막 방귀를 너무 많이 낀다든가 이런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건 아니고 그런 건 다 참아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웃기는 이혼 사유로 많이 나오는 거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되냐, 뭐 네 말한 것처럼 방귀를 많이 끄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너무 더러워서 헤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참고로 코골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 그리고 뭐 진짜요? 그 모 연예인 중에 그런 거 있어. 이게 이제 루머였거든요. 루머였는데 너무 여자가 너무 안 씻어가지고 남자는 되게 청결한 사람이었는데
여자 배우자가 너무 안 씻어서 이혼 사유. 근데 그것도 그 너무 안 씻었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남자가 너무 결벽증이면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야 되는데 쟤는 하루에 한 번밖에 샤워 안 해. 너무 더러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가 이혼을 했거든요. 어. 나중에 이제 썰이 막 풀렸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3번 이상 보고 물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 아낀다고 그랬을 수 있지. 근데 난 또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아니,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한쪽 입장에서 되게 힘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못 참는 어. 거지. 같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생활을 해야 사실 되는데. 화장실 가서 병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왜 물 안 내렸어? 이러면은 내가 실수했어 이게 아니라 한 2번 더 보고 내리려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어요. 서로가. 그때가 진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이걸 서면에다가 뭘 써야 되냐 이런 그런 생각이 게 있지. 있죠. 근데 사실 이혼은 거의 다 돼요. 웬만하면 양측이 원하면 거의 되는 거죠. 양측이 원하면 무조건 되고 한쪽이 원하고 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게 이혼 소송하게 되면 이제 집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따로 살고 그게 이제 막 뭐 1년 반 이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상대방 당사자가 끝까지 이렇게 이혼 못하겠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결국 이제 이 관계를 잘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잘 끝나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법원에서 많은 판사들이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어도 그냥 파탄주에 따라서 이제 이혼 판결을 내려주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짤을 봤어요. 이혼 신청하는 줄 보셨어요? 그 이혼 신청하는 줄 짤이 있어요. 그래? 되게 많은 여러 나이대 가정법원에서 여러 나이대의 분들이 그 용지를 들고 다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줄까지 서서요. 근데 그거는 뭔가 다른 거 아닐까 싶어. 그렇게까지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요즘에 이혼율이 진짜 높구나. 아니야. 그건 몰라. 뭐 특별한 사정이 신기했어. 있었겠지. 근데 이게 아까 진변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잖아. 커플들도 연애할 때도 우리 잠깐 헤어져 있자. 저는 그거는 시간을 정말 갖자. 반대입니다. 특히 부부도 잠깐 헤어져 있자라고 하면 거의 90%는 그냥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제 주변의 친구들 아무튼 약간 그 프리 에이전트 제도 같이 FA. 한 20년 결혼 생활을 하면 이제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계약할 새로 건지.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너무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도 안 해놓고 사실은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정도마다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할 때 이제 또 계약을 해서 뭐 이건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그건 근데 뭐 이건 근데 별거랑은 문제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실제로. 많아요, 되게. 결혼 계약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정해진 얘기는 기간 이제 동안 계속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의외로 연장제.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무조건 힘듭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공동생활하도록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짧으면 몇 달, 몇 달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기 또 사람도 금방 또 익숙해지는 동물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진짜 이혼을 크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떨어져 있는 걸 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 기러기 그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부정행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벌어지는 게 금방 또 그 생활에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이혼하기 위해서 별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잠깐 헤어져 있자 이거는 저는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이 이혼 소송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과 소송상 이혼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가서 확인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사람이 실제로 이혼할 날짜가 이혼 신고를 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이혼 신고가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소송 이혼 같은 경우는
그 판결이 내려진 확정된 날 그날 이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이제 확정된 판결문하고 송달 증명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보고적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어디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혼 소송을 이제 작년 1월에 이혼 소송 이제 그러니까 서로 항소를 안 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아파트가 있고 여성분도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혼 신고를 물어보시길래 상대방 쪽에서 이혼 신고를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 쪽에서 이혼 신고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혼 신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부 합산해서 부부 합산해서 하니까 종합부동 나 한 채만 있을 때는 안 나와야 될 금액이 어머. 부부 합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구청 안 가셨나요? 아니 구청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구청 가셔서 이혼 신고부터 하시고 세무서에 얘기를 해서 이제 소송상 이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고적 효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혼이 된 날은 그러니까 2023년 1월이니까 네.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새로 세금을 다시 계산을 경정을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협의 이혼을 했다가 이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예. 부부였던 거야. 자기들은 이혼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송 이혼 같은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냥 효력이 발생된다는 그런 부분을 꼭 어쨌든 구청에는 가세요. 무조건 가야죠. 왜냐하면 소송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한 달 안에 이혼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5만 원. 오 신기하다. 와 과태료가 나오는 제도는 너무 신기하네. 아니 왜냐하면 저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행정 낭비가 생기잖아. 왜냐하면 그런 제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아들 이름 지을 때 한 달 그것도 한 달 내로 그러니까 출생 신고 해야 되거든요. 이름 해갖고 근데 엄청 고민돼 갖고 한 달 넘어왔어요. 5만 원 과태료 냈어요. 네. 그거는 되게 많아요. 그런 아니 예를 과태료는. 들어서 뭐 의료보험 어떻게 계산할 거며 이런 거 있잖아. 뭐 그쵸. 세금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며 사실 뭐 직장을 다녀서 부부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해 주잖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수정하려면 다 막 거꾸로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태료 매길 수밖에. 국가 입장에서는 행정 낭비가 막 크게 발생을 하는 거지. 그냥 잊어먹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제일 좋은 건 이혼을 하실 때 잘 협의를 해서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 만나고 왜냐면- 싶으면 이혼 조정을 하고.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협의 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이제 착수금도 주셔야 되고 또 재산 분할 액수에 따라서 이제 성공 보수도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제일 좋아요. 근데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거의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없죠. 왜냐하면 협의가 안 돼요. 이게 돈 문제가 걸리면 문제가 걸리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제3자가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걸 수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이 그렇게 이제 확정돼 버리면. 이혼은 하지만 이혼하는 것은 아예 다툴 생각도 없고 문제가 더 클 때가 있어 사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재산 100억 정도 있으신 분 이제 야. 사건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사건 선임을 하진 못했는데 일단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분할에서 협의가 안 되지. 협의도 안 되고 또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그런 성공 보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별로 좋진 않죠. 네. 자 오늘 뭐 하실 말씀은 준비하신 말씀을 다 하신 예, 건가요? 저 오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술술 나온 거예요. 아유 재수 없어라. 방송인 나겠네. 아유 재수 없어라. 오늘 그래요? 덕분에 다양한 이혼의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예, 뭐 계속해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저 그림은 너무 아름답다. 그림들을 하다 보니까 문득 네. 저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네 아니야? 예쁜 그림도 한번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네는 아닌데 진변이 왜 모네라고 했냐면 이 화가도 인상주의 화가예요. 아, 스페인의 그렇지. 인상주의 모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요? 영향을 받았다가 그때 사조의 부류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 유행이었구나. 그렇죠.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유행이었죠. 근데 스페인 화가고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호아킨 소로야라는 화가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받냐면 이 화가의 고향이 발렌시아인데 그쪽에 고속철도 이름을 소로야라고 지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스페인 하면 네. 뭔가 열정의 도시, 막 뭔가 색깔도 화려할 것 같고, 약간 이제 노출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꽉 막혀 있네요. 그리고 꽉 되게 막혀 있다기보다 화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릴 수가 없었던 게 네. 아내하고 딸이거든요. 어디가 딸이죠? 아이고 탈룰라. 탈룰라네 탈룰라. 그렇구나. 네, 아내하고 딸이에요. 어. 해변 산책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발렌시아에 있는 바다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릴 때 아내와 자녀들을 굉장히 즐겨 그렸고요. 평생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아내를 여겼고 이 당시에도 살아있을 동안도 굉장히 많은 명성을 누렸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 같은 걸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늘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지금도 한 800여 통의 편지가 남아 있다라고 해요. 3명의 자녀를 뒀었고 우와. 그래서 오늘 뭐 서로야. 이혼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겨들송도 뭐 결혼돼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되게 평화로워 보여요, 저 네. 그림이. 그래서 저런 그림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저 그림. 네. 그 이뻐. 스페인이 되게. 자연도 좋고 스페인이 또 그렇게 또 스페인. 술도 가성비가 좋다고 와인도 좋다고. 스페인 가보셨어요?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서로야. 스페인 와인 좋죠. 좋아요? 스페인도 좋은 와인 서로야 많아요. 해변 산책. 예쁘다. 호아킨 소로야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콩가루 나는 가족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행복한 의미에서 가정도 행복한 있구나. 가정의 그림 한번 아니,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 네, 훨씬. 이혼을 진짜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억만장자가 되어 있겠죠. 억만장자가 아. 되고 매일같이 가정법원을 방송할 가면서 시간이 이혼수사- 없죠. 어. 왜 갑자기 좀 슬프네. 뭘 네. 슬퍼. 네. 요즘은 이게 문제가 지금 이혼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을 할 일이 없어. 큰일이네. 그렇죠. 큰일이야 이거.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안에 이제 갇혀 계시지 마시고 바깥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되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결혼을 해라. 네, 결혼을 네. 해라. 내 삶이 얼마나 또 달라질지 모르고 저렇게 저 해변 산책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있으니까. 자기 아내와 딸이 저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했으면 저렇게 그림을 그렸겠어. 나도 내 남편이 저런 거 그려주면 좋겠다. 누가 좀 연락 좀 해줘요 네, 그대스한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좀 이제 화목하게 끝내네요. 네. 기분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혹시 지금 가족분들이 아마 지금 이거 보시다가 내 등 뒤에 있는 남편의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인다. 왜 꼴 보기 싫어 저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럼 좀 더 이제 예쁜 눈을 하고 한번 바라봐 네. 주세요. 좀 예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잠깐만. 저희 100회 때 뭐예요? 아, 모레 방송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니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해봐야죠. 아직 100회 시간이 때도 고민을 하다가 100회에 와서도 그날 우리 뭐 할까요? 하지? 오늘 뭐 할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뭔가 좀 의미 부여를 제가 그런 걸 참 별로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잘 못 느껴요. 뭐 100일 뭐 기념일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때리고 싶다. 고민해볼게요. F와 T 사이에서. 뭐 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한번 제안해주세요. 그날 오면 그럼 진변 앞에 뭐 좀 이렇게 먹을 거 차려놓을게요. 근데 그날 그러면 먹방을 해도 괜찮고 뭐. 좋아요. 먹방 저는 자신 있어요. 네, 그래요. 진변이 먹는 거 얘기를 많이. 아니면 양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좋아하시는 술방 해도 괜찮고. 낮술? 아이고. 뭐 방송이 없어야 되는데. 격투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벌써 설레시죠? 아, 여기 술방 술 먹어도 돼요, 막 방송에서? 유튜브는 상관없어요. 네. 술방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유튜브 하긴 막- 밤에 하는 방송은 술방도 해요. 소주 한병 원샷하고 막 이런 것도 100회니까 하는데. 100회 네. 기념으로 이제 술방 먹방 하면서 이렇게 생방으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생방?
저녁 때 이제 저녁 어떤 때. 저녁 때쯤을 날짜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PD가 싫어해. 한번 집에 해보고 얘기가 아 틀어놓고 들어가세요. 어차피 생방이니까 맞네. 다른 PD님께 잠시 맡기시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저희는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